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학력평가를 본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하나를 찍고 왔어요. 영상 주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실제로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하면 가짜 시험이에요. 그 어떤 가짜 시험이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연습 게임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의고사는 그냥 대충 봐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리뷰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 내가 이건 맞췄어야 되는데 다음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언가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올해 고3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급하게 하나 찍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아이를 중학교 2학년짜리를 키우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지금부터 내신은 너무나 중요해지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냐면 이 내신은 실제로 연습 게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지금 첫 시험을 아이들이 봤는데 지금 유튜브 막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못 보면 어떡하지? 못 봤어.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이 2028 제가 우리 아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래 저쪽에 수지의 동천동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 일로 이사시켰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외대국어 보내야 되겠다. 외대국어를 보내려면 지역인재가 있구나. 80명인가. 제가 외대국어 선생님들도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니네 학교 어때? 그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여기 가자 라고 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태학원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5년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수학학원을 더 하나를 보냈어요. 저희 아들은 희한하게 수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중학교 거를 거의 끝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영어를 싫어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미국에 이민 가고 LA에서 살고 있는데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 거야. 그리고 점점 커가다 보니까 챗 GPT도 나오고 영어 막 번역하는 지금 S25인가 이것도 나오고 영어 잘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거 너무 어릴 때 스트레스 받게끔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아이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2028이 발표가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재작년이죠. 제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만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 고등학교를 다니라는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길래 내신이 너무 강화되잖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자퇴할 애들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라고 했더니 정시 풀어줄 거래요. 정시 지금 40%를 의무적으로 뽑거든요. 근데 이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서울대는 독자적으로 정시 줄이는 방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연대도 고민하고 있어요. 줄이는 방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육부에서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대학의 전형을 공교육 정상화에 맞춰서 계획을 짜면 정시 40% 의무 허들을 없애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들이 계속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내신 집어넣는 걸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아, 내신이 점점 강화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죠. 야, 씨, 외대보고 가면 우리 아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을 그 공부 잘하는 350명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수학을 할 것 같은데 외대보고 영어 문제 더럽게 어렵거든요. 야, 이걸 우리 아이가 몇 점 맞을까? 이거 60점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너 도대체 뭐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원래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빠는 뭐해? 회사 가면 밖에서 떠드는 건 여러 번 봐서 알아. 회사에서 떠들어? 라고 질문하길래 야 아빠는 머리가 크잖아. 팔이 짧잖아. 이런 사람이 몸으로 일하는 걸 하면 잘 못할 것 같지 않니? 근데 아빠는 다행스럽게도 아빠랑 일하는 직원이 29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일시키는 게 아빠의 직업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빠는 밖에서도 입만 가지고 살고 회사에서도 입만 나불나불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도 아빠 닮았는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가만 생각하더니 자기도 입으로 떠드는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코로나 때 찾더니 의사래요. 이비인후과를 몇 번 가보더니 의사를 시키고 뭔가 입만 아벌리라고 하고 컴퓨터 몇 번 치고 그냥 가만히 계속 말만 하더래요. 저 직업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죠. 제가 우리 아이를 42살에 낳는데 아빠를 나중까지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희생하자. 추억으로 남게. 그래서 저는 지금 충남 아산에 삽니다. 탕정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골 같죠? 고등학교가 520명입니다. 지금 1학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예요. 거기를 의도적으로 갔어요. 거기 삼성, 디스플레이, 뭐 저쪽에 뭐 여러 SDI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애들 3명이 기본입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제가 88학번인데 저기 경로당을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씨 내가 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젊은 도시입니다. 초등학교는 놀랍게도 17반입니다. 한 반에 30명씩. 그런 동네로 제가 의도적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요? 애들이 많아야 내신 관리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500명이 넘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내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골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도 돼. 예를 들면 200명짜리 학교로 가요. 그런데 그럼 1등급이 20명이죠. 그죠? 200명짜리 과목은 20등 하나만 되면 되는구나. 저희 동네 520명이라고 했어요. 그 520명 중에 몇 등에 들면 되죠? 52등 안에 들면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중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200명짜리 학교는 2학년이 되면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50명 듣고요. 어떤 과목은 100명 듣고요. 어떤 과목은 150명 들어요. 50명 듣는 과목을 나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등록을 했더니 우리 학교 전교 1, 2, 3, 4, 5등이 다 있네. 진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고 싶은 건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인원 많은 학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근데 수지구는 되게 좋아요. 그래도 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 동네를 예전에 다 확인했거든요. 홍천고 이런 데도 400명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웬만하면 수준이 비슷하면 인원 많은 데 보내는 게 첫 번째 좋겠다. 두 번째, 진로는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의대 가겠다라고 했을 때 왜 이사 갔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의대는 가만히 보니까 지역 인재가 60%예요. 그럼 충남권에 있는 의대는 충남권 아이들 60% 뽑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만 전국 아이들 뽑는 거죠. 여기 아주대나 가천대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의대를 꼭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 빼고요? 전국에서 1000등 안에 드는 애들을 빼고는. 1000등이라는 인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아주대 인하대까지 정원이 999명입니다.
은하철도 99도 아닌데 서울권의 의대가 지방의대를 이겨요. 그러니까 전국 1000등쯤 안에 들면 서울권 의대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1000등 안에 들지 안 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는 지역의대는 60%를 지역의대를 뽑아? 그러면 와 나머지 의대가 지금 3,000명 기준으로 하면 3,058명 기준으로 하면 2,058명이 남는 거죠. 지방의대가 1,200명은 지방의대를 뽑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800명밖에 없잖아요. 아씨 수사라고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6년이라는 허들이 지역 인재가 있으니까 죽을 때 가버린 거예요. 목표가 빨리 정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제가 오늘은 시간 구애를 안 받아도 된대요, 원장님이.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지실 때까지 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저희 집 멀 것 같지만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제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촬영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집에 가기 편하네. 저희 교대에서 여기까지 이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얻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학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고등학교는 대학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외고라는 학교가 있다. 외고가 좋은 학교인가? 라고 질문하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대학은 좋은 학교라고 인식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좋았죠. 예전에는 대원외고가 우리나라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과를 아이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외고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는 대학이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에 국문과는 다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 빼고 카이스트 빼고 이런 이공계 특화대학을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문과 계열의 정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애들을 일반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면 여기 축전고 아이를 뽑든 저쪽에 고전고 아이를 뽑든 이런 고등학교 아이를 뽑으려고 했더니 애들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일반고를 간 애들 중에 문과를 선택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도 나는 자연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딱 봤을 때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된 지가 2022학년도부터입니다. 그 올해가 5년 차인데 지금 4년 전, 5년 전부터 문과 애들 내신 좋은 애가 없다 라는 게 대학의 고민이에요. 그럼 누구 뽑지? 라고 질문하면 어쩔 수 없이 얘네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얘들은 토론식 수업을 했고 대학의 무언가 커리큘럼에 맞게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 내신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내신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얘들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외고를 가는 게 어떨까는 한 번쯤 고민하셔도 됩니다. 어떤 친구가요? 우리 아이의 진로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는 우리 아이는 지트학원을 다니지만 수학을 되게 싫어해 이러면 실제로 외고는 수학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적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수학에 확률과 통계 이 정도 대수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이상한 경제 수학 이런 거 배웁니다. 경제 수학 이틀 이런 게 뭐지? 라고 보면 막 통계 배우고 막 이런 거예요. 확률과 통계. 보낼까? 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공대할 건데요? 라고 생각해도 외고를 가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요? 수학 못하면 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면. 근데 왜 외고를 가요? 이공계 갈 건데? 라고 질문하면
인생은 인간 문화재적 소양을 가진 애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문과로 대학을 가도 돼요. 왜요? 요즘 아이들은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서울대를 붙어도 애들이 만족을 못해요. 의대 갈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자퇴합니다. 연대를 붙어도 자꾸 아이들이 오른쪽에 세브란스 병원을 봅니다. 아니 교문을 이렇게 입장을 하면 내 면문이 저쪽에 배관로를 건너서 정면에 있는데 아이들이 혜태처럼 광화문에 있는 혜태처럼 오른쪽을 말해. 아씨 하얀색 가운이 내가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중간에 아이들이 휴학을 합니다. 놀랍게도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 학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000명 정도씩 자퇴합니다. 3개 학교가. 그럼 이 학교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4년 등록금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아이들이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편입으로 채웁니다. 편입은 근데 제도적으로 3학년 때 채우는 거예요. 더 수준 낮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편입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대학이. 그러면 이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이동시켜줍니다. 이걸 우리는 전과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과로 들어갔다가 전과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진짜 의대 갈 거야. 이런 친구들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 고등학교에 커리큘럼에 우리 아이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 상대적으로 대학을 잘 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에 비해서의 대표적인 학교가 이 두 개 학교입니다. 그 옆에 과거 영재고가 있습니다. 보내면 좋아요. 뭐가 좋죠? 3년 동안 우리 아이를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대학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학교를 가요. 왜요? 이 과거 영재고를 좋아하는 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저쪽 광주에 있는 지스트나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등등 이런 정원이 약 3,0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막 뽑아 제낍니다. 서울대도 수시에서 1,600명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1,600명 뽑는데 얘는 두 개 학교에서 500명을 뽑아냅니다. 보낼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가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 옆에 있는 학교는 사고나 아니면 일반고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고1부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외대부고는 가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면 좋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외대부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노멀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애들 기준으로는 거의가 보통 서울대를 한 60명대 보냅니다. 60명, 70명. 수시에서 약 30명 이상을 보내죠. 와, 거기가 350명쯤 되는데 30명 이상을 보낸다는 얘기는 10% 안에 들면 서울대예요. 근데 실제로 10%가 아니라 15% 정도 안에 들면 갑니다. 왜요? 위에 약 5% 아이들은 수시로 의대 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를 외대부고에서 15%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15%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 내신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1학년 때 6과목을 배우는데 6과목 중에 4과목 정도를 1등급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2과목 정도를 2등급 맞으면 됩니다.
그럼 뭘 1등급 맞아야 돼요? 라고 치면 웬만하면 수학 1등급 맞아야 되고요. 웬만하면 과학 1등급 맞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컨비네이션 둘 중에 하나, 4개 중에 2개, 2등 1등급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지금 중3인데 1등급을 맞을 수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계속 중간고사 시험 보다 보면 족보다 보면 이런 데서 기출문제 열나 많이 다운받아서 시험 문제 막 풀거든요. 지금 중3쯤 됐으니 지금 여름방학 때쯤에 외대국어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우리 아이를 풀어보게끔 하면 됩니다. 몇 점이지? 10% 안에 드나? 이 과목이 뭘까를 찾아내시면 돼요. 60% 정도 1등급 맞을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냥 평균 2등급쯤 맞으면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까지죠. 그럼 모두 다 평균 2등급 받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몇 등쯤 하는 아이일까? 라고 질문하면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350명이니까 100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 5, 60등 하는 친구입니다. 평균 2등급쯤 받으면. 왜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2등급을 받다가 어떤 과목 3등급 막 떨어지거든요. 평균 2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13, 13 막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평균 2등급 받으면 5, 60등 한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 가냐? 아무리 못 가도 고대는 간다. 그럼 2등급 맞을 수 있나? 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 하시겠죠. 지금 중3이니까 와씨 외대고하고 고대 가면 잘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수 있나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지금 2028은 의지치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어머님들께서 모의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 모의고사 보듯이. 그러면 지금 7월달 이후에 여름방학 이후에 시간 여유 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풀어보라고 하고 학교 수준이 뚝 떨어지는 고등학교 내신도 풀어보라고 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는 문제 풀어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서울대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직윤이라는 게 있어요. 직윤 우리 때가 되면 학교당 3명으로 추천서를 준답니다. 왜 3명이지? 현재는 2명인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원래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2명 이러니까 자연계들만 2명 주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직윤으로 쓰는 애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늘리겠다. 근데 별로 중요하시니까 지금은 일반고 게임이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400명대 뽑지만 아마 2028 입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 인원이 약 600명 가까이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몇 개지? 라고 질문하면 앞에 일반고만 1666개입니다. 1666개 중에 직윤으로 600명을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 어느 정도 가나요? 그러면 3개 고등학교당 1명씩 서울대를 가겠구나. 직윤으로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 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쭉 보다 보면 직윤으로 합격하는 인원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학교가 보통 2-3개에 1명씩 합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윤이에요. 근데 이건 일반고 게임입니다. 이게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어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오른쪽에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과거 영재고가 1600명 뽑는 것 중에 31%를 합격을 시킵니다. 많을 때는 34%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과거 영재고는 한 학교당 100명도 안 되는 학교고 부직수인데 이만큼을 붙여줍니다. 왜요? 서울대는 영재고 과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왜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조금 뒤에 것까지 얘기를 하면 이 학교를 나온 애들이 요즘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이 학교 아이 다닌 애들은 서울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는 이것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다. 서울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냐? 카이스트도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요. 포항공대도요. 고려대 과거 영재고 뽑는 전형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애들은 그냥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대학에서 다 뽑아주니 그냥 그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거죠. 그럼 이 애들은 왜 서울대를 사랑하나요? 자기는 다른 걸로 또 대학을 의대 가려고 하면 수능 준비를 따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시 맨땅에 헤딩해야 되네? 이러니까 학교를 사랑합니다. 근데 일반고 애들은 내신 준비하고 수능을 다 준비하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평소보다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 찍어서 틀린 게 다 찍어서 한 게 다 틀렸네. 아, 2개만 더 맞았으면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일반고 트렌드다 보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재수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강남구나 수지구나 저쪽의 분당은 더 많은 거죠. 아이들이. 그 우리 아이를 3년 안에 끝내려면 또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엄마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 학교 다시 갈래. 이런 애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럼 무언가 룰을 안 범하시려면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많이 뽑는 외고 국제고 과거 영재고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아, 이렇게 50% 가까이 뽑는구나.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학교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아요. 왜요? 1600명 중에 800명이나 뽑으니까. 고등학교 해봐야 일반고랑 자사고 합쳐갖고 고등학교가 약 1700개가 되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고등학교가 100개도 안 되는데 100개도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550% 뽑아지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 우리 아이가 여기서 그 안에 들 수 있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에 고를까요? 또 과천에 고를까요? 수원에 고를까요? 안양에 고를까요? 외고를 아무나 갑니다. 어느 정도 하면 서울대 가나요? 상위 10% 안에 정도 들면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보낼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문과 나서 뭐야 철학과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과 하면 됩니다. 구조로. 제가 되게 친한 지금 최민재 기자라고 서울대 작곡가 나온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의 동기들은 다 경영학과나 이런 데로 다 전과했대요. 작곡가 나왔는데 전과가 되기 쉽구나. 일반고 별로 비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특목고를 정말 사랑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부터는 조금 양상이 바뀌죠.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가 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갑자기 뭐가 사라지냐면 과거 영재고 비율이 열나 줄어듭니다. 없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거니까 들어갈 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대랑 다른 건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비율이 존재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왜요? 라고 질문하면 외고 국제고는 수능 커리큘럼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면 외고를 만약에 갑니다. 저쪽에 동산국제고 같은 학교를 갑니다. 가서 내신을 한 2등급쯤 맞으면 1등급, 1.5등급, 2등급쯤 맞으면 서울대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가면 계속 보거든요. 과거 영재고들은 잘 안 보지만
외국 국제고들은 다 봅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우리 애가 완전 수능형 모의고사 체질이에요. 엄마, 나 모의고사부터 연락 잘 나오는데? 이러면 내신을 그냥 그거 가만히 킵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도 됩니다. 어딜요? 의대까지 갈 수 있죠. 왜요? 수능으로 대학 갈 때는 지금 2028 입시부터는 문이과가 통합입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다 맞으면 그냥 서울대 의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2028 입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학교는 외국 국제고다 라고 제가 재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국제고와 경쟁률이 올랐어요. 작년에 대부분 학교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맞나? 수학을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미쳐 죽으려고 하는데 영어, 외국어를 공부 10시간 하는 건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 엄마 이건 노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고에 적합한 친구입니다. 이런 거구나. 그럼 과거 영재고 별로 안 좋네요. 서울대 못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고대도 있거든요. 수능 최저 없앴더니 과거 영재고 다시 70%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혜택을 또 보는 게 외고 국제고입니다. 문과 계열의 학과는 또 여기가 70%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는 2028 입시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다. 과거 영재고는 과거부터 계속 혜택을 여전히 꾸준히 받는 학교다. 근데 자사고는 이제 점점 빛을 발할 거다 라고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내신 이렇게 반영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자꾸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 1등급이 10%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사람들이 자꾸 10%니까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쉽냐? 과거보다 쉬워진 거죠. 4%였다가 10%로. 근데 1등급 10%는 열나 어려운 겁니다. 왜요? 100명 중에 10명밖에 받을 수 없는 등급인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공부할 게 아니니까. 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뭔가 코치를 만나서 감독을 만나서 할 수 있다라는 코치를 만나야 될까 말까인 거지. 야, 홈런치기 얼마나 어렵지 않니? 자꾸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죠? 이러면서 뭔가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코치인 거죠. 코치는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 별로 안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근데 이 입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등급의 볼륨이 너무 넓다라는 겁니다. 2등급은 34%.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이 근처 조금 넘어가서 저 동백이나 이런 쪽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막 가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해. 우리가 이 용인이라는 지역도 그렇지만 분당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하냐? 학교마다 약간 경중은 있지만 50% 이상은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떤 학교 심한 학교들은 70% 가까이 안 하는 학교도 부지기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하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안 봅니다. 어저께 게임을 너무 늦게까지 쳐해서 손흥민 무슨 프리미엄 리그를 새벽 4시 하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느라고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잡니다. 눈을 뜨고 있는 애들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걔들도 또
다 멀뚱멀뚱 다 선생님을 또렷이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아이들 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 6과목을 우리가 가져가면 4위까지는 자르자. 여기까지는 1등급 만들기 뭘 해볼까? 우리 아이가 뭘 제일 싫어하지? 이거는 조금 놓게끔 할까?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1.5등급은 단국됩니다. 그럼 하나 더 1등급 맞으면 1.33등급이 되겠네요. 그럼 우유가 맛있는 대학 갑니다. 13개 말고 저쪽에 호수 큰 학교 있잖아요. 거기 학교 갑니다. 와, 5개 1등급 맞으면요? 그러면 고대나 연대, 호랑이나 독수리를 잘하면 만날 수 있고요. 안 되면 중앙대는 안정으로 갑니다. 이게 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의 방법이에요. 못하는 걸 자꾸 공부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었던 과목이 1등급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라고 말씀드렸어요. 1등급 만든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500명이면 굉장히 50등 쉬워 보이지만 이 근처 학교들 대부분 350명대거든요. 그럼 35등에 들어야 되는데 젠장 37등 하면 2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하는 걸 안전번호로 집어넣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뭘 더할까를 고민하셔야지 못하는 거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면 잘했던 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한 거 어차피 10%는 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10%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은 뭐가 기록되냐면 점수가 기록됩니다. 우리 아이가 몇 점 맞았지? 라는 게 기록이 돼요. 그럼 10% 안에 들어서 1등급 받았는지 8% 안에 들어서 1등급 맞았는지 5% 안에 들어서 1등급 맞았는지는 대학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97점이 5%인지 96점이 5%인지 대학은 모르죠. 근데 대학이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100점 이렇게 적히면 그 자식 전교 1등이구나 라고 바로 압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과목은 100점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힌트.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뭘까요? 국영수사과 중에 수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계속 수학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시켜놓는 거예요. 수학을 100점 맞자.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 시험 몇 번 안 봤지만 수학은 50분 시험 보면 20분 만에 다 푼답니다. 너무 쉬워 수학 짜증나 뭐 이래요. 야 쉬운데 왜 짜증나? 이러고 시간 너무 남아 뭐 이러면서 재수없을 텐데요. 근데 이걸 자신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좋은 거. 제가 여담으로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이가 맨시티를 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아빠가 봤을 때는 골든타임이야.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중3이 되면 넌 죽었어 아빠한테. 선행학습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올백을 한번 맞으면 영국 보내줄게. 축구 보러. 그들이 재수없는 놈이 다 맞았어요. 그 중간고사를. 그래서 와 됐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요. 무언가 DNA 한 번쯤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근데 거기에 수학이었으면 금상첨화다. 수학 100점 맞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왜 쉬워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학만큼 바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문제를 줘요. 6 더하기 6은 뭔가요? 이렇게 문제 딱 내면 와, 풀 수 있다. 바로 알죠? 근데 막 지선수 막 그려갖고 뭔가 문제 내면 진짜 이걸 내가 언제 배웠는데 모르죠. 안다 모른다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면 공부는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중3은 이거 채워나가야 됩니다. 뭘요? 이 공통수학 2를 채워나가는 준비를 조금은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을 또 한번 예를 한번 또 할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수학을 빼고 국어를 빼고 영어를 빼면 물론 과학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나 한국사는 1등급을 못 맞는 건 아이의 노력 부족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작년 몇 달 18월 달인가 코엑스에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지금 현재 고1 친구들한테 고등학교는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 내신은 100점 맞기가 너무 쉽다. 갑자기 저를 째려봐요. 왜 쉽냐? 3월 4일 날 개학한다. 중간고사는 4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본다. 그러면 배운 내용이 50일이다. 50일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다 외우면 된다. 1단계. 2단계.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까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저장하고 있으면 된다. 그럼 100점이지. 와, 시험 100점 맞는 건 외우고 일정한 기간까지 안 까먹으면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이 중간고사 시험을 왜 100점 못 받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아들이 중1 때 그 설명을 뒤에 와서 이렇게 듣더니 아빠 재수 없었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외우고 안 까먹으면 다 맞잖아요. 근데 이 쉬운 걸 아이들이 못 해냅니다. 왜일까요? 공부 방법이 그지 같아서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선사시대를 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 외웁니다. 구석기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표적인 인물은 뭐뭐뭐, 사회적인 특징은 뭐뭐뭐, 열나 외웁니다. 신석기도 외워요. 1시간쯤 지났네요.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할까요? 갑자기 문제집을 꺼냅니다. 그럼 문제를 풀고 앉아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10분 전까지 외워놓고 10분도 안 돼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붕어인가요? 이거를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다 맞춥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 외웠다. 그럼 놀아야죠. 친구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농구 한 판? 그래갖고 농구를 하러 갑니다. 뇌가 흔들리게 막 뛰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끝났어요. 그 다음날 청동기도 외우고 철기도 외우고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우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까지 막 가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이 앞질러 간 것 같은데 복습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넘깁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책을 딱 펴요. 그럼 아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외웠던 거다. 그때 문제 풀었더니 다 맞았다. 친구랑 아이스크림 내겠다가 아깝게 줘갖고 열받게 사줬어. 이런 기억이 중화간산으로 쑥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우와, 이런 기억이 그날 기억이 다 나.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은 다 내 머릿속에 있겠지? 이러면서 다 적혀있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문화일체라고 느낍니다. 교과서랑 내 머리는 다 일체되어 있다. 쭉 읽으면서 맞아 그때랑 똑같네? 이러면서 반복을 다 했대요. 복습 끝이래요. 이걸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착시현상을 느끼는 것 뿐입니다. 와, 이게 무슨 반복이에요.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 우리 좋은 카페 갈까? 그래갖고 좋은 카페에 연습장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삼국시대까지 한국사를 다 공부해서 내가 여기다가 써볼게. 엄마는 커피 마시고 있어. 이러면서 막 씁니다. 안 보고 써야 반복이죠. 그럼 다 적힐까요? 안 적힌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은 게 있을 거고.
집에 오면 됩니다. 책하고 비교해보면 되죠. 적은 것. 기뻐하면서 와 이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저 공부했던 건데 아직도 머릿속에 이만큼 있네? 라고 하면서 책하고 비교하면서 와 희열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적은 걸 다 확인한 후에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내가 욕을 하나 정하면 돼요. 17 다음 숫자를 자꾸 하면 아빠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 욕을 뭐 20으로 하든지 26으로 하든지 아 나 우리 아이는 29학번이구나 그럼 29로 하든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내가 까먹었어? 라면서 못 적은 걸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극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감정을 굉장히 격하게 느낀 것만 기억에 각인됩니다. 5월 8일 작년 5월 8일 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 해줬는지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대부분 기억납니다. 갑자기 뭐 편지를 하나 써줘서 뭔가 이렇게 기억나요. 1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오늘 5월 8일인데 4월 8일 날 뭐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내 생일인데요? 이러면 기억납니다. 우리 신랑이 미역국 끓여줬는데 뭐 이러면서 사람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뇌가 제한적인 용량밖에 담을 수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매일매일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뭔가 감정이 굴곡이 있었던 것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근데 애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열심히 공부하면 매일매일 일상생활이거든요. 우와 이걸 내가 한 달 전에 공부한 걸 뭔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미친 거 아니 이렇게 뭔가 해야 감정을 기뻐하기도 하고 크게 경노하시기도 하고 뭐 등등을 해야 이게 기억에 오래 남죠. 반복은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안 보고 적었을 때 적을 수 있는 게 반복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지금 뭘 하면 돼요? 교과서 사시면 되잖아요. 공통사회, 한국사, 공통과학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우고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계획을 세워보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릴 때는 9, 7시 기상 9시까지 밥 먹기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 이걸 계획을 어릴 때 세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올라가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하기 단어 30개 외우기 수학 문제 50개 풀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계획은 뭘 세워야 되는 거냐? 오늘 5월 8일이면 4월 8일 날 공부한 거 다시 반복하기 이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계획인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 거를 확인하는 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걸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선행을 하라고 하냐? 고등학교 대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2학년이 되면 미치고 팔짝입니다. 뭘 팔짝이냐? 과목 이런 걸 막 배우게 된다. 과목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친절하게 1, 2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도입해가 되는데 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거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3개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수학도 배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3개를 배웁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어느 고등학교가요? 외고가. 그래서 한 학기에 이거 하나씩 들어갑니다. 외고가를 가면. 그럼 일반고를 가면요? 라고 질문하면 이게 보통 막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에 다 끝납니다. 왜요? 뭘 해야 되냐면 미적분도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기하도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두 개는
자연계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그럼 수학이 5개가 됩니다. 언제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한 학기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럼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1학년 때 거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거 2학년 때 이것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수학을 의뢰를 막 시켜놓는 이유는 이게 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미리 어느 정도 해놔야 국어는 어찌됐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과목이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배우면 되는데 과학도 장난 아니거든요. 물화생지 중에 보통 3개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개가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는 물투와 또 생투 치수입니다. 여기 중에 6개를 배워야 됩니다. 그 과학 과목이 몇 개가 되냐면 9과목이 됩니다. 자연계로 대학을 갈 거면 그러면 와 이거 9개 그 다음에 수학 5개 14개를 3학기 동안 배웁니다. 아이들 모두 다 내신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뭘 시킬 거냐면 중3이 되고 아직 중2니까 수학을 연락시키다 보면 중3 되면 여기까지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물리랑 화학까지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나야 영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벼락치기라도 할 생각이 생기고 국어 공부를 아이가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과목이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 가면 좋습니다. 교복도 이쁘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사고가 무가 굉장히 신중해서 대학을 통해서도 아이가 뭔가 점점 좀 진일고 됩니다. 단점이 뭐냐? 이런 과목들에 덕후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누가 연락 잘하는 애들 많아서 했는데 2등급이야. 젠장 3등급이야? 뭐 이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대비한 건 만들어야 되고 대비를 못한 건 그럴 수 있다라고 해야 아이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그래서 이 과목들 특히 수학이랑 과학은 선행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준비를 시키셔야 된다.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외국어 내시면 된다. 국제국어 내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된다. 여기 있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뭐냐면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거든요. 이거 다 배우고 여기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애들 대부분 뭐 하냐면 인공지능 수학합니다. 문과 아이들, 외고 같은 애들. 이게 뭐냐면 옛날 어머님들 때 배웠던 행렬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이 죽는 거죠. 외우려면 또 뭐가 빠지냐? 과학이 빠집니다. 아이들은 뭐래요? 사회를 합니다. 대부분 외고 아이들은. 그리고 제1의 국어를 하는 거죠. 사회는 외우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외우는 방법을 한 번만 터득하면 외우는 방법은 교과서를 내 머릿속에 다 때려넣으면 되는 거구나. 뭐 여기서 사회문화 1단원은 뭐 제목이 뭐고 중단원 이름 뭐고 중단원 이름의 키워드는 뭐뭐뭐가 순서로 나와. 내가 강사라고 생각하고 무언가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저희 아들을 그렇게 개도시켜놨더니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도 시험 시간 때가 되면 엄마를 앉혀놓고 지가 계속 설명합니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걸 지가 터득한 거예요. 무언가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하는 거다. 특히 뭐가요? 암기 과목. 그냥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가 내신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연계로 대학을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일부 대학들은 과학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은 고1 때 수학 빼고 5개는 해야 되는 게 일반 고등학교고 과학은 9과목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요? 대학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 죽었네 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안 하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진짜 싫어하면 어려워하면 문과로 대학 보내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과로 대학 가서 전과할 수 있다. 전과를 못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융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가지 학문을 결합시킨다라는 얘기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아는 친구들한테 만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무슨 과 가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면 생명과학과요. 심리학과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을 하고 싶어? 그럼 대학을 가면 이중 전공을 하는 걸 대학들이 요구를 하는데 생명과학하고 어떤 학문을 결합시키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면 시행착오를 너는 너무 많이 겪게 될 거야. 이 학문하고 뭘 붙일지 모르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임마. 그리고 대학 가서 생명과학을 결합시켜. 이러면 되잖아. 사학과 때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왜 하필 사학과요? 들어가기가 쉬워. 대학 레벨을 한 단계 높이는 것도 방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되건 내가 뭘 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공부는 어찌 보면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안 되면 안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문과로 보내시면 된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수준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가서 문과 애들이 좀 많은 이런 데 가서 내신 사회 쪽으로 해가지고 내신 관리하셔도 돼요. 외국 국적으로 못 보내겠으면. 외국 국적으로 못 보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어와 관련된 교과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거 싫어하면 가면 또 피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넘어가죠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여담으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동네에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친척대 성문대라고.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통일교회 창립자 누가 또 잘 모르겠는데 문선명 씨거든요. 그 이름을 거꾸로 문선을 거꾸로 한 게 성문입니다. 그 성문대는 통일교 재단이에요. 저희 아들 물어봐요. 아빠 여기는 도대체 몇 등짜리가 들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질문인데요. 제가 30명 중에 약 15등쯤 하면 무난하게 들어가고 20등짜리도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공부 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은 선택을 해서 내 성적에 맞게끔 가는 건데 나는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도 돼. 왜냐면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대학을 간다? 그럼 거기에서도 군계 일학이 나와. 친구들이 다 공부를 못하면 시시한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공부를 잘하면 군계 일학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예전에 대구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설명을 갔는데 일반 고등학교 설명을 가면 진짜 70%가 제가 딱 연단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애들이 넓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딱 한마디만 듣고 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이 얘기를 했어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준별로 다 다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은 제발 좀 가라. 한 10년 전쯤에 이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점점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이 선택해야 되는 직업을 외국인들이 점점 점령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대학은 나오는 게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의미가 있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학을 가면 너랑 수준 똑같은 애들끼리 모인다. 거기서 무언가 군기라를 느끼면 된다. 그럼 군기라를 그때 가서 공부를 하냐? 안 하지. 그럼 공부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대학 등록금을 니네가 벌어라.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알바라도 좀 해라. 그러면 등록금을 아빠 내가 낼게요 라고 내면 그 돈이 아깝다라는 걸 느낀다. 그럼 딴 친구들이 비가 온다고 막걸리 처먹으러 가고 햇빛 쨍쨍하다고 소주 처먹으러 갈 때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수업을 듣는다. 그럼 이 학교 순위 떨어지는 대학교는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들어와서 내가 몇 번 수업을 계속 들어가면 갑자기 교수님이 나를 경외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모범생이 된다. 그럼 1학년 2학기부터 등록금이 감액된다. 장학금을 받았어. 그리고 2학년 넘어가면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편입이라는 것도 된다. 어떤 놈이 그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들었나 봐요. 내신 7등급짜리가 그 학교가 400명짜리인데 250등쯤 된 아이가 그걸 듣고 실제로 알바라고 대구대학교 물리학과를 미달로 들어가요. 근데 계속 장학금을 받고 2학년 2학기 마치고 성균관대 물리학과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딱 갔더니 우와 이런 학교도 있다니 이러면서 학교를 만족을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했더니 친구를 또 못 사귀어요. 왜 3학년 때 오면 관심의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새로운 친구가 와도 다른 과애가 뭔가 복수적으로 듣나 보지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카르텔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 수업 열심히 듣던 DNA가 남아있어서 또 수업을 어떻든 사람들 열심히 듣는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가 대학원 자네 갈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교수가 누구였냐면 성균관대 입학처장을 6년 동안 했던 김일묵 처장이었어요. 물리학과 교수가. 그 대학원을 친구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하니까 계속 무언가 이 친구를 도와준 거죠. 지금 어디가 있냐? 구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3억이 넘는데요. 나이가 32살인가 그런데 공부는 고등학교 때 못해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중간에 왜 하냐? 못해도 뭔가 옛날에는 공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입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공부는 때가 있어요. 대학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 기는 죽이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세상의 최고인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뭔가를 키워줘야지. 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 2, 3, 4, 5등급으로 애들의 내신이 계속 뭔가 하루 등급 나눠집니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학교에서도 위축되는데 집에 왔는데 넌 누구 닮아갖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엄마 아빠는 응원군이 돼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말, 조선에 없는 우리 최고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 아들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런지 몰라. 맨날 저희 아들이 그래요. 난 얼굴도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하고 머리도 큰데 머리도 작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위선으로 가득한 아빠라고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아이는 뭔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된대요. 생각을 좀 자신감이 커질 수 있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시로 대학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8 지금 6월 달이 되면 원래 5월 말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인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아마 6월 초에 발표할 겁니다. 뭘 발표하냐? 현재 고1의 대학 입시. 뭐가 가장 큰 핵심이냐면 내신을 정시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입시의 화두는 뭐냐면 수시건 정시건 모두 다 내신 기반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내신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아이 내신을 어디 가서 잘 받는 게 좋을까?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대국어원, 외국어원 이런 데서 상위 10% 외대국어같이 진짜 명문고등학교는 한 20% 안에 들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근처는 갑니다. 그 안에 들 수 있을까?는 보내시려고 하면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그 학교의 문제를 한번 보고
이 학교는 도대체 1등급이 몇 점까지였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확인해서 이 학교를 가더라도 1등급이 70% 가까이 나오겠구나. 그냥 기본적인 학교에서 절반 정도 나오겠구나. 외고 같죠? 외대부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자신 있게 보내시면 됩니다.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학교 수준은 떨어뜨려주면 좋습니다. 일반고는 일반고일 뿐 차별되지 않습니다. 차별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일부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고등학교 중에 되게 재밌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이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학교 설명할 때 이 모임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자율활동에 학생부에 모내기 활동을 3년 동안 기록할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냐? 공주 한일고입니다. 왜 기록하냐라고 질문하면 대학이 자율활동에 모내기 활동을 적어놓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학자 출신이거든요. 이걸 쓰면 공주 한일고라고 인식시키려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고등학교를 어디지? 라고 찾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 못 찾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너무 많다. 명문고는 찾습니다. 그럼 외대부 같은 학교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 안에만 들면 고대쯤은 그냥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근처에 저쪽에 분당에 가면 우리나라 정말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 거기 정말 3학년 부자 오랫동안 했던 친구 김도수 선생이라고 수학선생 유명한 선생이 이 근처 살거든요. 자기 아들은 낙생고 안 보냈습니다. 저쪽에 동백에 모토고등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수준 제일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낙생고가 어떤 학교냐? 250명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인데 서울대를 정시로만 고3으로만 25명 보내는 학교입니다. 왜 25명을 정시로 보느냐? 수시로 못 보내니까 인 겁니다. 아무리 일반고 명문 고등학교라도 실제로 대학이 잘 안 알아줍니다. 고등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만약에 보내시겠다고 하면 수준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원이 많으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내신 받기도 좋고요. 더 좋은 건 과목을 다 깔아줍니다. 이 과목은 선생님이 없어서 못 깔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사립고등학교가 없지만 저쪽에 동대구가 있어 노원구에 있던 청원고등학교 청원여고는 막 이동하면서 수업을 시킨대요. 선생이 모자르니까 그런 거고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내신 잘 받으려고 하는 거고 수시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거나 정시로 대학 보내려고 하거나 일단 이제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슬슬 정리하도록 할게요. 종합전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모집인원이 많은 겁니다. 아까 이거는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이 50% 가까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일반고입니다. 연대는 특목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대보고 애들도 잘 안 뽑아요. 뭘요? 이 활동,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대는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수능으로 와, 논술로 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어찌됐건 종합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잘 받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채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뭐냐? 학업 역량에 탐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구력이 뭔가요? 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를 배우면 최소한 2개, 3개를 알려고 하는 친구. 이게 탐구력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지적 호기심을 폭넓게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습관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이제 시행 강령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을 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선생님하고 밀착 관계를 형성해야죠. 어떻게 해요? 3월 달에 수업이 끝나면 그냥 조용히 교무실로 쫓아갑니다. 선생님 1학년 몇 반 누구인데요. 아까 수업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찾아왔어요. 뭐 등등 이런 질문을 하러 갑니다. 얼굴을 서로 알라고 자주 가면 안 됩니다. 이해력 떨어지는 친구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받을 테니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러 찾아가는 거예요. 쌤, 요번에 국어 요번 문학 작품 중에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작품이었잖아요. 시험법이었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이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작품을 찾아봤고 이 작품도 썼다라는 걸 알게 돼서 중간고사 시간도 끝났겠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열나 읽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화자는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등등 이런 질문을 하러 찾아갑니다. 그럼 선생님 어떤 느낌을 가지죠? 우와, 학교에서 이 작품을 가르쳐줬더니 이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읽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겠죠. 수학을 함수를 열라 공부했더니 우와, 함수와 관련된 수학자가 누굴까 찾아봤어요. 우와, 이런 저서가 있었고요. 이 저서에는 함수의 또 다른 개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와, 이걸 내가 혼자 독학으로 알아보려고 어저께 계속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그래서 찾아왔어요. 집 들어오지 마세요. 안 적힌다. 이 내용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아, 이 아이는 탐구력이 뛰어난 아이구나. GT에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또 물어서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탐구력이 있다라는 걸. 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이때가 골든 타임이에요. 왜냐면 이 학업 역량을 어디다 표현하면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라고 중학교 때도 있죠. 그 밑에 쭉 적어주는 내용으로 대학을 확인하거든요. 그럼 5월달에 질문한 건 선생님이 머리가 나빠서 2달, 3달 지나면 까먹잖아요. 기말고사 때 또 가서 또 질문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하면 얘는 2달 동안 머리가 성숙되지 않은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질문으로 무언가 하면 됩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질문을 하러 갑니다. 그럼 잘 적어주시겠죠? 500자 정도입니다. 선생님. 각 학기별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잘 적어줄 거라고 기대를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은 다 공립고등학교다. 선생님들 행정 업무가 너무 바쁘다. 그럼 잘 적을 수 있게끔 우리는 조력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일반 아이들 선생님 제가 한 1학기 동안 이런 활동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합니다.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감동받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학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다시 살며시 가서 교무실에 책상 위에 편지지 하나 싹 주고 뛰어나오면 됩니다. 수줍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국어에 자신감이 없던 저는 선생님의 첫 수업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처음에 대서사시로 적고 중간 볼로 막 적으면 돼요. 선생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모두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흐뭇하게 적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한 학기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런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걸 적는다. 그 다음에 대학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고 느낀 점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렇게 무언가 한 학기를 끝내고 났더니 요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분야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자 이런 학습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랑 연관된 무슨 책을 읽겠다라든지 어떤 단원과 연결시켜서 고민해보겠다든지 이런 걸 편지에다 학습 계획을 막 적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진짜 여름방학 할 거야?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우와, 애제자잖아요. 우와, 대단한 애가 내 제자로 있었던 거 선생님 기분 되게 좋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편지에 있는 걸 잘 500자로 요약해서 세특에다 적어줍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나만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죠. 이거 자꾸 뭐 책 이런 데다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내 이제 대학들이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이게 무척 소리 말해서 표절 이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나만의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독창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고등학교 할 때 공통과학, 공통국어에 중간고사 시험 보면은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와 연관된 질문은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빠, 엄마가 포털 사이트에 뒤져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거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좋겠니 물어보든 선생님께 질문할 만한 소재를 우리 아이한테 시험 끝나면 학습하게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만한 거를 뭔가 끄집어내서 세특에다 적히게끔 만든다. 고등학교 어디는 세특 잘 적어주고 어디는 못 적어준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건 내가 만들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되게 쉽겠죠? 재밌겠죠? 우리 아이는 엄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하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와, 협업과 소통 능력이 기재되면 좋은 겁니다. 나눔과 배려가 적혀 있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 행운이 돌아왔습니다. 와, 옆집에 사는 애가 우리 아이랑 똑같은 학교, 똑같은 반인데 얘가 갑자기 5월 달에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네. 기부스를 하네. 그래서 책가방을 맨날 등학교 때 도와줬어. 와, 엄청난 나눔과 배려가 되겠죠. 옆집 애가 우리 학교 애가 아닙니다. 다리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만들어야죠. 내가 나눔과 배려를 포괄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제일 대학이 좋아할 게 뭐냐? 모든 건 공부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나눔, 배려, 이게 뭐지? 공부 못하는 애, 뭔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와줬어. 그럼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담임 선생님은 이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1학년 맞추고 적어주는 겁니다. 세특은 1학기 끝나고 적고 2학기 끝나고 적는 거지만 얘는 1년 통틀어서 적는다. 그럼 1학기 때는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야. 그 1학년 1학기 때는 내신 연락 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시험 10월 달쯤 볼 때쯤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중간고사 보름밖에 안 남았다. 1학년 1학기보다 1학년 2학기 내신이 더 중요해. 왜냐면 대학은 성적이 점점 상승 곡선 긋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 열심히 내신 준비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1학기 때 수학 100점 맞은 거 너희들 알지? 목사가 100점 맞은 거 너희들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우리 반 국어 성적 너무 낮았던 것 같아. 요거 2학기 때는 우리 합심해서 등급을 좀 많이 올려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스쿼드를 좀 만들어볼까? 이렇게 뭔가 해서 선생님이 들리게 하고 뭔가 해서 성적을 올리는 무언에 기여하면 됩니다. 선생님 뭐라고 적어줄까요?
치열한 내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주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다. 아니 이건 예를 드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듣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율학습을 합니다. 저 낙생고등학교 애들 자율학습 9시 10시까지 맨날 하고 선생님들 죽어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들이 당직에서 이 공립고등학교 야간자습할 때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담임이 당직에 언제 쓰지? 라는 걸 알아야죠. 다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선생님이 당직은 어느 날이지? 라고 알아야죠. 왜요? 그날은 나도 야간자 학습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시까지야. 그럼 9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집에 가면 선행은 남들도 모르게 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알지 못하죠. 뭔가 기록되려고 하면 선생님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9시까지면 애들은 8시 59분이 되면 책상을 올리고 책상 위에 책가방을 올리고 가방을 싸고 50초가 되면 19, 8, 7, 6 하면서 카운트다운 막 뛰어나갑니다. 우리 아이는 9시가 되기 1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자세를 정갈히 하고 와 우리 영어 쌤이야? 이러면 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뭔가 모의고사 문제를 딱 꺼내놓고 작년 수능 문제를 딱 꺼내놓고 이제 몰입의 경지에 빠지면 친구가 다 집에 가도 인기척을 못 느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CCTV를 교무실에 보고 와 우리 반에 아직도 누가 있네? 쟤는 눈뜨구잖아? 이러면서 교실로 오시겠죠. 교실 안문에서 불러도 못 느낍니다. 그 옆에서 뭐하지? 이렇게 볼 때 우와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대견해서 어깨를 툭 치는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선생님 왜요? 이렇게 해요. 아 자기주도 학습 능력, 몰입 능력 대단하구나.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찌됐건 공부 외의 것도 공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다 무언가 적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 점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하면 중학교 3학년은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한테 너무 겁을 타는 말이 아니고요. 아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면 좋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한 2달쯤 지나면 이제 뭐 족보닷컴이든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주변에 막 하고 치트나 이런 학원에 현재 고1 애들 시험지 좀 구해주세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구해서 좀 풀어볼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었으면 좀 중간고사 시험 풀기까지는 공부를 좀 시키셔야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과목의 4분의 1 배운 거예요. 4분의 1 끝낸 거니까 그 정도까지 선행을 끝내고 나서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게끔 우리 아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야, 이 학교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빼고 이 학교는 딱 맞겠는걸?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50% 이상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과목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그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겨울방학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웬만하면 선행을 좀 시키세요. 한국사 다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통사회 다 외우면 되고요. 공통과학 중학교 3학년까지 범위에 70% 내용이 고1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중학교까지 그 과정 보시면서. 영어 교과서 외우면 되고요. 무시로 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 추격해가지고 1등급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첫 시험을 보고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어머님들도 여고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시험 성적이 거의 끝까지 가. 바람나지 않으면 애들이 가족이 우한 생기기 전에 성적 잘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전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 나온 겁니다.